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자기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했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막말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풀 꺾였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연애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서로가 바쁜 탓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남자친구 덕분이에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푹 자게 하려고 전화도 하지 않고 주말 특근 때는 일부러 병원까지 찾아와서 커피와 간식을 가져다 주고 갑니다. 함께 여행을 갈 때도 제가 교대 근무가 많아 피곤하다고 스케줄표도 혼자 미리 다 짜놓고 여행지 맛집도 검색한 다음 여러 곳을 보여주면서 가고 싶은 곳을 정하라고 해요. 세심하게 준비한 남자친구 덕분에 여행지에서도 항상 만족스럽게 보내고 왔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저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친구는 꼬박꼬박 챙겨주었고요. 첫 데이트에서 제가 안개꽃을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선 생일 때마다 안개꽃에다가 빨간 장미를 넣어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이라면서 저에 대한 사랑의 의미라고 하면서요. 만난 지 1주년 때 안개꽃 속에 빨간 장미를 한 송이 넣어서 주더니 2주년 때는 빨간 장미 2송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남자친구가 안개꽃 속에 빨간 장미 5송이를 넣어서 주길래 벌써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만난 지 5년째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전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털털한 데 반해 남자친구는 세심하고 차분해서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늘 남자친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외할머니와 오래 살았는데 참 다정하시고 온화한 분이셨대요.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아들을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여동생인 딸만 데리고 돈을 벌어온다고 나가셨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딸을 대신해서 손자를 정성으로 키우셔서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졸업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외할머니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잠시 이주했다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쯤 다시 어머님과 동생이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살다 보니 모자지간에 서먹하기도 하고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나와 월세살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남편 없이 살아오느라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부터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남자친구도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님께 드리고 있고 집안 행사가 있으면 어머님을 대신해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남자친구가 내고 다녔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안팎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한다고 엄청 예뻐하세요. 사실 남자친구의 생일상도 저희 엄마가 해마다 불러서 차려주세요. 정작 어머님은 아들 생일도 잘 몰라서 지나치거나 어쩌다 알게 되어도 전화로 축하한다고 하시고는 끝이래요. 당신 배로 낳은 자식 생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마음은 더 속상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가 안쓰럽다고 밑반찬도 만들어 놓고 사골국도 끓여 소분해서 얼린 다음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세요. 아들 없는 저희 집에 남자친구는 아들과 다름없고 저보다 부모님과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요. 최근 들어 부모님은 저희 둘 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라고 하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어머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특근이 없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고기 세트와 과일을 사서 어머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여동생도 집에 있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가볍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계셨는데 피부가 좋으셔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세련된 옷차림에 멋쟁이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할 얘기가 있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어머님은 뭐가 그리 급하냐고 저녁부터 먹자고 하셨어요. 부엌에 가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온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고기 구울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니 바로 소파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고기를 구우려고 불판이랑 집기를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물건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머님께 여쭤보았더니 귀찮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오셔서는 식탁 의자에 앉으셨어요. 하부장 끝에 불판이 있고 서랍에 집기가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더니 다시 거실로 나가셨어요. 더 이상 묻기가 민망하게 하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밑반찬도 딱히 없고 김치는 시판되는 종땡땡 김치를 사서 드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쌈장이랑 마늘을 사오라고 마트에 보내고 냉장고 야채실을 뒤져서 있는 재료로 된장국 끓일 준비도 해놓았어요. 밥을 하려고 어머님께 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밥솥에 밥이 많이 있다고 하시길래 밥솥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밥이 많긴 한데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세상에나 아침에 해놓은 밥을 저녁까지 보온으로 해두셨대요. 저는 보온으로 오래 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취사 후에 남은 밥은 보관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셨다가 바로 데워 드시면 밥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느냐고 하시면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껏 그렇게 먹고 살아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잘난 척 한다고 건방지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남자친구가 슈퍼에서 돌아왔길래 모른 척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여동생도 나와서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데 굽는 족족 어머님과 여동생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제 입에 하나를 넣어주니 어머님이 아들의 손을 치면서 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씀이 머리를 스치면서 세상에는 이런 엄마도 있구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고기를 굽고 있는 저에게 쌈을 싸서 넣어주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어머님 댁 오는 길에 마트 정육 코너와 과일 코너에서 마블링 좋은 고기와 깨끗하고 예쁜 과일들을 찾으면서 설레었던 마음은 오간데 없이 속상함만 남았습니다. 모두들 고기를 먹고 일어날 때쯤 저는 자리에 앉아 남은 고기 몇 점을 상추에 싸서 먹었어요. 여동생은 자기가 먹은 그릇과 수저를 설거지통에 넣고 가는데 어머님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일어나서 거실로 가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먹은 제가 빈 그릇들과 어머님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식탁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찾으니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께 물어볼까 하다가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고기 때문에 그릇들에 기름이 가득해서 설거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설거지를 오래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도와준다고 오더라고요. 바로 등 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만 손을 버리면 된다고 하면서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남자친구를 거실로 떠밀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눈치를 보면서 난감해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참고 있다가 가자 싶어서 과일을 깎아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동생도 불렀더니 과일 몇 조각만 먹고 말없이 고개로 인사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여동생 사이도 그렇게 다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엄마와 만나면 하루 종일 쫑알거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두 사람은 거의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았어요. 과일을 드시던 어머님은 저희에게 대뜸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시더니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 생활비는 얼마 줄 거냐고 물으셨어요. 결혼 전에 아들이 100만 원씩 줬었는데 이제 둘이 벌고 있으니까 매달 200만 원씩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간호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다니면 연봉이 꽤 오르는 걸로 알고 있다. 간호사 며느리 보는 거 이번 기회에 혜택 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수액도 종류별로 챙겨와서 가끔씩 자기 피로회복을 위해 신경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병원에 CCTV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간호사면 그런 혜택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되게 비싸게 군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지인이 많고 개도 많이 들었는데 개원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간호사다. 앞으로 영양주사는 내가 책임질 거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결혼 전부터 초를 치면 어떻게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도 절차 밟아서 병원에 오시고 있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액을 놔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인들이 우리 병원에서 외래나 입원 수술을 하면 지인 할인을 해달라고 하길래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어머님이랑 가족이 된 게 아니고 어머님 지인까지 챙겨드릴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월급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것처럼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에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이 100만 원만 주겠다고 대답했어요. 둘이 모아서 집도 사야 하고 아기도 낳아서 기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어머님은 둘이 버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갑자기 저에게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어머님에게 남의 월급을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머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 집일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속상한 마음에 다리 힘도 풀리고 부모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라 드릴 말씀도 없었어요. 직업상 잦은 손소독으로 습진이 자주 생기는데 고무장갑도 없이 설거지를 해서 그런지 가려움도 올라오길래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업무할 때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거든요. 습진 때문에 비닐장갑 끼고 과일 깎고 최대한 물에 닿지 않도록 하는데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까지 아파지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하고 잠깐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퇴근 후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동생과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이 저희 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대요. 여동생은 대뜸 저희한테 어머님 용돈을 많이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월급 대부분을 어머님이 쓰시고 계신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다 주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어릴 때 오빠는 외할머니에게 맡겼지만 너는 내가 힘들어도 데리고 고생하면서 키웠다고 돈을 벌면 생활비를 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6살 연하의 남자와 연애 중이래요. 그래서 늘 꾸미고 다니시고 딸한테 용돈 받아서 보톡스도 맞고 피부관리도 받는데요. 늘 스마트폰을 끼고 살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여동생이 옷이나 구두를 사면 뺏어 입기 바쁘다고 하는데 실소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옆에는 남자가 늘 있었고 오빠와 잠깐 살 때는 몰래 만나고 다녀서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평생 남자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지금도 남자가 집에 자주 드나드는데 여동생은 그게 너무 싫다고 해요. 말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여동생은 목소리도 조곤조곤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리고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오빠라고 찾아와서 얘기해주는 게 고마워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힘들 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생을 보내놓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머님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가자고 따라 나섰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아마도 여동생이 말한 남자의 차인 것 같았어요. 둘 다 모른 척 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도 없이 웬일이냐고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들어가자고 하니 뒤를 자꾸 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님과 마주 앉은 남자친구는 딱 3가지만 간단히 말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첫째, 저희 곧 결혼 날짜 잡을 거고 결혼하면 엄마한테 매달 용돈은 50만 원을 드릴 거다. 둘째, 앞으로 여동생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셋째, 2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릴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100만 원에서 왜 내리느냐고 하시면서 요즘 50만 원으로 뭘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대가로 받은 거랍니다. 엄마 집도 아니고 외할머니 집을 받으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하나 제대로 없던데 동생 밥을 챙겨주긴 했냐고 따졌어요. 엄마라면 딸 미래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모으라고 해야지 얼마를 번다고 그걸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났냐고 언성을 높이니 어머님도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엄마 사생활이니 남자랑 사귀던 살던 상관없는데 정 돈이 궁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버시던지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시던지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택연금 받는 거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동생에게 더 이상 손 내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본인 힘으로 살아보라고 해버리더라고요. 결혼식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 테니 혹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으시면 지금 얘기한 거 다 지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없이 그냥 결혼식 올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 없이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어머님이 안 오셔도 상관없다면서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결혼식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알아본 뒤에 결혼식장과 웨딩 촬영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친정 근처 아파트로 알아보고 계약을 마쳤고요. 아무래도 친정엄마의 음식을 가져다 먹으려면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와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살던 오피스텔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여동생이 와서 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좋다고 하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는 여동생을 위해 오빠가 대신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날짜가 다가와도 어머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신하고픈 대로 살아오신 분이 아들이 내세운 말에 수긍하고 들어올 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어머님은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변에 지인들에게 뿌린 돈이 있어서 본인도 아들 결혼 축하금을 받아 챙겨야 한다더군요. 남자친구가 엄마 지인들 축의금은 내가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네가 모르는 경조사도 꽤 많이 다녔으니 아무 말 말고 결혼식 장소 좀 알려달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운인데 내가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은 전부 내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인들 준다고 식권을 따로 10장만 빼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먹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된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결혼식은 내 결혼식이지 엄마 체면치레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엄마는 우리가 결혼하면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나 하고 간호사 며느리 앞세워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결혼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런 계산을 하고 결혼식에 온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결혼식 사진에 엄마 얼굴 박제되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그냥 내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의상 아들 결혼 날짜는 알고 계시라고 날짜와 시간만 적어서 문자로 보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동생만 조용히 초대하고 어머님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동생이 울먹거리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걸 반대해서 몰래 짐 가지러 왔다가 하도 화를 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을 향해 큰 소리로 미치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동생 의지대로 하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시누이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살아있는 엄마 결혼식도 못 오게 한 호로자식이라고 당장 짐 싸서 데리고 나가라고 어려운 상황에도 딸 보호하고 키웠는데 그깟 돈 좀 줬다고 유세냐고 하면서 집이 떠나가라 소리치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악을 쓰고 울더군요. 남편은 엄마는 애초에 결혼식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어린 자식 떼놓고 가더니 외할머니가 남긴 이 집 욕심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다 큰 딸 알맹이까지 쏙 뽑아먹더니 딸 독립도 못하게 앞길 막는 나쁜 엄마라고 했어요.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는 아니라고 자기한테 엄마는 사랑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의 딸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고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싶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악쓰고 싸우는 동안 저는 여동생과 짐을 챙겼고요. 자식들 앞날에 축복을 해주는 부모가 정상 아니냐. 그런데 엄마는 자식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자식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준 적 없으면서 며느리가 종합병원 간호사라고 하니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하지 않았냐. 자식들이 피땀 흘려 번 돈 뺏어서 남들에게 퍼다 주려고 하는 엄마는 필요 없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을 찾아오지 말라. 전화도 차단했으니 연락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 등골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어머니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다. 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잠자리나 해주고 용돈이나 받아서 평생 살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이 크다고 자식들의 아픈 상처를 들여다보실 줄을 모르는 어머님과 연을 끊고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고요. 시누이를 당분간 남편이 살던 월세집에 살게 하고 이사갈 집도 같이 보러 다닐 생각이에요. 남편은 시누이에게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 전화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시누이도 마음을 먹은 듯 했고요. 어머님에게 드린 체크카드 잔액도 다른 계좌로 다 옮겨놨고요.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남편과 시누이를 보니 짠하기도 하네요. 이번 기회에 독하게 연 끊으니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제가 남편과 시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환갑이 넘었을 텐데 언제 철이 들까요? 결혼 후에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월 100만 원을 왜 주나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스니님이 강력하게 대응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